소복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 처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최근에 산 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샀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 저번에 알라딘 택배 언박싱 영상 이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8권이고요. 참고로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중간에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들은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관한 책 3권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요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만큼이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도 결국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죽음 자체가 두려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내일 만약 당장 죽는다면 부끄럽거나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죽음이 오히려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죽음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죽음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구매한 책들 3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중화권의 철학 박사이신 양주희의 죽음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다양한 인문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내용 자체는 일반 대중들도 읽기 쉽게 나온 만큼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두께도 보시면 부담 없는 두께이고요. 제가 이 책을 눈여겨본 건 양주희라는 분이 중화권의 학자이신 만큼 책의 내용 중에서 중국의 사상이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인데요. 평소에 제가 소설도 그렇고 비문학 책도 그렇고 대부분 서구권의 소설가나 학자들이 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동양 문화권의 생각도 궁금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동양 문화권이라 크게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또 중국은 우리나라랑 분명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책의 내용 중에서 공자나 노자 같은 학자들이나 혹은 도교, 유교, 불교 같은 동양의 종교에서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동양의 신화에 나타난 죽음 이런 것들도 나와요. 어렵지 않게 이 부분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에밀 뒤르켐이 프랑스 사회학자라는 것만 알고 있는 수준이라 뭐라고 전문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책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에밀 뒤르켐은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17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자살이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됐대요. 그걸 사회 현상이라고 본격적으로 다룬 게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인데요. 아무튼 에밀 뒤르켐이 자살을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고 당대 에밀 뒤르켐이 살던 유럽의 사례를 들어 분석한 책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 와서도 자살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윤리학적인 논란부터 발생 원인이나
대책까지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자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 프롤로그를 몇 장 읽어보니까 에밀 듀르켐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학을 처음 접하는 저에게 사회학이라는 분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죽어가는 자의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읽지도 않았는데 많이 낡았죠. 중고로 산 책이고요. 책 소개를 드리기 전에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 책은 문학동네 인문 라이브러리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일단 되게 학술서 같지 않은 심플하고 감각적인 표지에 다루고 있는 책들도 굉장히 흥미가 갈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책 소개를 간단히 하면 이 책은 문명화 과정의 저자이자 사회학자로 유명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저작입니다. 뒤에 소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문명화가 낳은 현대인의 새로운 숙명, 고독한 죽음. 문명의 과정의 저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죽음에 대한 성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죽음이 문명화로 인해 소외되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래도 고독한 죽음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보니까 이 에밀 듀르켐의 자살론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관한 책들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올가 토카르축의 태고의 시간들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저도 샀으니 언급하겠습니다. 이 책은 보자마자 이 표지랑 제목이 너무 잘 어울려서 눈길이 갔던 책이에요. 태고라는 이 단어와 뭔가 태고의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듯한 이 표지가 너무 잘 어울려서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선정이 되셔서 한 권 사게 됐는데요. 뒤에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폴란드의 한 신화적인 마을 태고, 허구와 현실이 절묘하게 중첩되는 공간인 이 가상의 마을은 기이하면서 원형적인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 떠올라요. 읽어보진 않아서 과연 비슷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작가가 폴란드 작가인 만큼 폴란드의 역사를 이 책에 담아낸 것 같아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로부터 분할 점령당한 시기, 1,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전후 폴란드 국경선의 변동, 냉전체제 같은 20세기 폴란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 소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폴란드 문학은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런 폴란드의 역사적 사건들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서양 근대 철학회에서 지은 서양 근대 철학의 10가지 쟁점이라는 책입니다.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보통 고대 그리스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읽다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근대 철학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사기 전에 산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서양 근대 철학회에서 나온
서양 근대 철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전 좋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책은 저처럼 철학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어요. 물론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내용을 곱씹었을 때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근대 철학의 등장 배경부터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점이 좋았고 여러 학자분들이 전공한 사상가, 철학가들을 나눠서 서술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난이도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고른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서양 근대 철학회에서 나온 책은 믿고 사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서양 근대 철학의 10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쟁점이냐 하면 읽어드리면 물질과 운동, 방법, 지식, 지각, 실체, 자아, 정념, 도덕과 자유의지, 개인과 사회, 신과 종교 이런 쟁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쟁점을 여러 학자의 관점을 인용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이 초록색 책보다는 어렵겠지만 이 두 책을 서로 참고하면서 읽다 보면 근대 철학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두 권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정말 너무 기대했던 책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모요사에서 나온 이지은 작가님의 오브제 문화사 시리즈 두 권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귀족의 시대 탐미의 발견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시리즈는 부르주아의 시대 근대의 발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이지은 작가님은 미술 사학자이시기도 하고 장식미술 감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브제 문화사라고 해서 역사책이지만 정치적 사건을 다룬 거시사는 아니고 사람들의 일상을 중심으로 기술한 미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책은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책은 지금 이 개정판이 세 번째 나온 개정판인데 제가 전에 개정판을 살까 이번 개정판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개정된 게 사진이나 그림의 퀄리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에 내부의 사진이나 그림들 보니까 퀄리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요새 나무 재질의 가구나 책꽂이, 촛대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물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표지가 텅 비어 있는데요. 영어 원서입니다. When Breeze Becomes Air 라고 해서 잘 알려진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폴 칼라니티라는 젊은 의사였는데요. 그분이 폐암 선고를 받고 죽음과 마주하면서 쓴 2년간의 기록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책을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샀습니다. 일단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몇 권 후보에 올린 책들이 있었어요. 영어 공부할 때 쓰려고. 그 책들을 읽어보다가 이 책이 가장 앞에 몇 장을 읽어봤을 때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페이퍼백하고 양장본이 있는데 이건 양장본이고요. 양장본을 굳이 고집하진 않았지만 중고서점에 이게 있어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외국의 양장본들은 이렇게 끝에가 들쑥날쑥하게 이런 재본 방식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게 한국에는 없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왠지 제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사실 제가 뭐 시험을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강제적인 목적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영어를 좀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원서를 샀습니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읽으셨다고 하는 책이니까 이 책도 제가 영어 책이니까 빨리는 못 읽을 것 같고 하루에 몇 장씩 꾸준히 읽을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8권 소개하는 영상은 마쳤고요. 저는 이번 새해 계획 중 하나가 또 아까 원서를 소개했던 것처럼 영어 공부 계획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지 궁금하네요. 해가 갈수록 삶에 대한 기대가 좀 줄어드는데 그럴수록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계획하신 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